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손을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그린 전기로 기술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철강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고 실제로 국민 1인당에 대한 철강 생산량을 봤었을 때는 당연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출 주도형 산업이라고 봐도 이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조업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철강 산업 현황이 작년하고 금년에 대비해서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수출액 변화나 수출 물량의 변화가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국내 수요 산업 부진뿐만 아니라 주요 국들의 수입에 대한 규제와 각종 이제 이 운송의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 수출 내수 감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 세계 최대 규모의 일과 제출소에서 아주 큰 타격도 입고 있고 대부분의 전기로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앞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의 정책을 펴는데 결국 산업과 환경의 공생애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녹색 산업 혁신의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형평성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 창출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아마 이제 판단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정책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08년에 유엔 환경 계획에서 이미 이제 발표된 바가 있었고 그에 대한 전략을 일부 이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산업과 환경이 공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 공정과 제품의 친환경화와 무해화 기술을 위한 아마 이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공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실제로 이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특히 요즘 같은 4차 산업 혁신의 이 버금가는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지금 현재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제조 또는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은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산업의 가시화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한 분석, 그러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여전히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앞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대응에 따라서 우리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이 규제를 전혀 안 했었을 때는 지구의 이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 클라이먼트 어떤 기후에 대한 규제 그리고 아주 규제를 강화했었을 때 그 온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탄소 배출권 거래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철강 산업에도 진짜 우리가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산업이라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본 그림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전력 소비 행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와 금융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전력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많은 전등들이 LED로 바뀌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효율이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우리는 매년 전력 소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 과거에는 전력 소비가 많지 않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 인도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그 글로벌 소비는 여전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이 역시 가장 큰 소비 국가이긴 합니다만 개발도상국인 인도나 이러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그 개념 안에서는 우리가 전력 소비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율화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전기로 또한 우리의 전력 소비량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로의 이 공정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일관제철소의 이제 이 비교를 기술을 이제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관제철소에서는 아주 높은 퀄리티의 품질의 이 철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전기로는 생산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관제철소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그 원료 자체에 제어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용이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로 안에서의 유동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조성에 대한 균등성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전기로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고철에 대한 품질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제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일관제철소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에 대한 함량이나 황에 대한 함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로에서 좋은 품질과 좋은 제품군을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은 있습니다. 다만 고철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일정하게 그리고 그 품질 자체가 일정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아직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로 안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순간 전력 사용량의 이제 그 내부 그 전력 그 기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사실 전기로를 운영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전력값 자체도 이제 이 저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주 저가도 아니고 아주 높은 가격도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력 발전이나 다른 어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하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력값을 좀 약간 낮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단점은 우리나라는 갖고는 있습니다. 일관제철소에서는 가장 큰 단점은 사실은 1톤당 이제 용광을 생산할 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톤당 한 1.94톤의 CO2가 이제 배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서 탑가스 리사이클링을 썼다, 또는 뭐 다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톤당 한 1.73톤의 CO2가 배출됩니다. 반면 전기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톤당 용광을 생산할 때 CO2 배출량이 한 0.45톤 정도 됩니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최신 기술로 저희가 이제 그 고철을 예열을 하고 그리고 이 폐열가스를 이제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을 때 실질적으로 전기로가 대략적으로 한 0.32톤까지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전기로가 굉장히 친환경 이 생산 프로세스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전기로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 이 유럽 쪽에서는 전기로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생산량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30% 정도 이제 고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이제 받게 되면 아마 그 전기로를 통한 이 일반강의 생산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이제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로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제철소는 스크랩의 고철의 이제 사용량이 한 20% 정도 미만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기로의 경우에는 100% 고철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에너지에 대한 그 이 소비를 이제 잘 보시면 일관제철소와 전기로 공중의 이제 주요 특성들을 이제 나타낸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제강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한 6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이 전력의 사용량을 이제 봤었을 때 실제로 60년 대비 17년에는 한 60% 정도의 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사실 그 기술에 대한 개발 속도가 좀 많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가 그 2000년도에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그 기술에 대한 이 개발 속도가 좀 많이 늦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사실 브레이크트루 테크놀로지인 혁신 기술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강 생산에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이제 잘만 이 활용을 하고 리사이클링을 잘 하면 아마 이제 전기로도 아주 좋은 품질의 이 강종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전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료 부분에 있어서 고철에 대한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이제 교역량을 이제 나타낸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수출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 소비를 하는 그러한 국가이고 그리고 이제 고철에 대한 수출은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크라이나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의 이제 고철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저급 고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고급 고철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고철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고철에 대한 이제 수입국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터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터키 같은 나라들은 전기로의 대부분 다 이제 철강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한 2위 정도 되는 이 고철에 대한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철 시장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교역량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소비하는 회사는 아마 이제 H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소비를 할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이 책정이나 어떤 협상 능력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철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유엔에서 콤트레이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사실 이제 세계 고철 교육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고 90년에서 이제 17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이 되는 국가 간의 교육량을 굵은 선과 또는 이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이제 분석했던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미국은 이제 많은 수출을 이제 하는 나라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터키 같은 나라는 실제로 이제 많은 이 철강량을 좀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에는 건축자재용 이 현강이나 철근들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고철을 이제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철강에 대한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철에 대한 수입이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거는 사실 저희가 조금 그 고철에 대한 수입국들이 조금 제한적이다. 좀 더 많은 나라로부터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국내 고철 이제 수급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자금률이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수입하는 그 고철들은 이제 고급 고철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고급 고철이라고 하는 거는 철산화물이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순환성 원소인 구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고철이 들어왔었을 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카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순환성 원소인 몰리, 니켈, 크롬들이 굉장히 또는 주석 이러한 원소들이 실제로 고철 안에 함량 안에 점차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디지털 변환이 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저희가 이제 철강 제품 고철들이 아마 많은 순환성 원소들이 이제 농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기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 이제 카퍼 정년에 이제 기술이 이제 없는데 이러한 기술을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희석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이 고부가치 제품군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노폐고철에 의한 산화물 증가와 다른 이 순환성 원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고철에 대한 선별 시스템에 대한 이제 좀 최적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최적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로지스틱스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카퍼나 이러한 순환성 원소의 정령 기술의 이제 부재로 저희가 이제 청정 철원의 배합이 아마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선이 이제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직접 환원 처리나 DRI나 HBI 같은 어떤 철 원료를 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과 조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그 카퍼에 대한 무해와 또는 카퍼 강제를 이제 또 생산해야 되는 마폐강이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조금 더 강한 이 철강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그 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스크랩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을 때 얼마만큼의 카퍼가 있고 얼마만큼의 주석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 상태를 이제 보여드린 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고철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용광이 조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용락 특성하고 경제성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가 정확한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시사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60년대 이후부터 저희가 얼마만큼의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데 이 전기로 안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한 정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결국 전력 사용량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전기로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좋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제 배출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계통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선진화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만 있다면 저희가 이제 전기로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사실 이제 전력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이제 그 구분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미활용되고 있는 폐열과 에너지들이 있다. 그 폐열에는 뭐가 있냐면 그 슬라그에서 있는 잔열과 그다음에 배기가스에 있는 그 잔열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사용을 해두거나 뭔가 혁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이 효율성을 갖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기로의 이제 혁신 기술을
조금 이제 이 현재와 미래와 좀 나눠가지고 있던 부분들인데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부는 백가스에 대한 그 활용하고 슬래그 포밍이나 또는 다른 철원들을 사용하는 기술들이 현재 있는 부분들이고 미래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서 이제 설명드릴 예정들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고철 예열 이 기술들입니다. 정말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술들의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수평형으로 돼 있냐, 아니면 튠쉘이 있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국제강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이 기술이고, 이 또한 이제 예열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열 최대 온도가 한 800도씨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양이 톤당 한 290kWh로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예열이 아주 이제 많은 이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코스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게 결국 예열을 백가스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유동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그러한 예열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이 설명드렸던 예열 시스템보다는 약간 낮은 예열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러나 이제 코스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 중국에 일부 이제 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핑거샤프트 EF도 이제 비슷하게 이 손가락을 잇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조금 했다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조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이제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철을 예열을 하는 시스템의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상용화 기술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기로 안에서 이 전력에 대한 소모량을 줄이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스틸은 이제 수평형인데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건 이 동부에서 이제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태리에서만 이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정비 비용의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예열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기술들은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튠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제 전기로가 이제 두 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운전 조업 중일 때 한쪽으로 이제 백가스를 이제 보내는 형태인데 이 또한 이제 예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탠바이 모드도 있지만 예열의 이제 온도가 대략적으로 300도 이상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열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비교를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한번 이 청취자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래그 포밍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해왔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용락 시점부터 슬래그 포밍이 최적화하고 제어하는 거는 사실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래그 포밍을 아주 잘 했었을 때는 분명히 조업의 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그거를 최적화하고 용락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최적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슬래그 포밍과 코젯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스에 대한 침투 깊이를 얼만큼 잘 제어를 할 수가 있는지가 이 기업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적화가 반드시 이제 앞으로는 더 필요할 거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은 이제 이 DRR에 쓰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한 15% 정도가 가장 최적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결국 저급이 아니라는 것을 누코나 스틸 다이내믹스에서 이미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거기 안에서는 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철광을 활용하는 그러한 광석 성분에서부터 HBI나 DRL을 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HSS 강이나 API X80 이상의 강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강종들을
못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조업 기술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백가스를 정확하게 더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슬라그가 갖고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슬라그에서 발생하는 그 슬라그 자체를 고부가치 제품군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슬라그의 이제 잡료를 잘 활용을 하면 저희가 이제 EAF 안에서 전기로 안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이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슬라그 자체도 사실 제강 슬라그의 경우에는 잘 활용을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 안반제나 매립형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FE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또는 망간을 좀 줄여가지고 시멘트나 고부가치 제품군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술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관련돼서 다시 이제 그 슬라그의 헌혈을 회수하는 기술들은 실험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져 있고 파일럿 스케일들로 많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용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터리 커브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용융 슬라그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 스케일이나 파일럿 스케일 정도의 수준이지 실제로 상용화 기술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로의 혁신 기술을 위해서는 그러한 잠재적 에너지를 많이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디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회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디스크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너무 속도가 빨라 가지고 오히려 미네랄 울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에너지 회수가 너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조금 더 실험실 스케일에서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JFE 같은 데서는 그 로터리 킬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에너지를 이제 좀 일부 스팀으로 이제 회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로터리 킬 자체가 너무 길고 너무 속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에 대한 이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슬라그의 이제 헌혈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화학적 에너지를 이제 변환하는 결국 이제 그 흡열 반응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이 메탄에 대한 리포메이션, 스팀 리포메이션 리액션이나 부다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회수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용화 기술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FEO를 이 산화물들이 시멘트에 활용될 때는 어떤 제약 요소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강 슬라그로부터 FEO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양한 환원제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슬라그 태핑하기 전에는 이러한 그 FE 함량을 좀 낮추는 그런 기술들을 소개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 이 제조를 위해서 사실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슬라그 포밍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의 기획과에서 지금 현재 조업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인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슬라그 포밍을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판단을 하는 기술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CO2를 이제 활용하는 기술들을 일부 이제 하고 있는데, CO2를 이제 취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CO2는 결국 이 철을 이제 산화를 시키면서 FEO가 되고 CO 가스가 발생을 하면서 CO 가스를 다시 2차 연소를 함으로써 슬라그 포밍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 온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이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백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부다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부 시옥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예비 환원하는 기술들을 소개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셔가지고 어떤 기술인지, 이거는 저의 대부분의 아이디어성에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혁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 기술과 앞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전기료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